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축구를 한 게임 했는 날입니다. 축구 한 게임 하고 반신욕까지 딱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다가 제가 차량 운행을 직접 하거든요.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는데 직접 하는데 지나가다가 오늘 처음 발견한 분식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분식점이었어요. 2평 반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거기 사장님은 여성이었고 저보다는 좀 어려 보이는 주부로 보였습니다. 김밥 하나 포장을 주문하고 또 오뎅도 한 2개 먹고, 그래서 이제 학생 기다리면서 약간 갭이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밥 먹고 차에서 오뎅 국물 컵에 담았는 거 이제 마시고 그렇게 있었죠. 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뭐 글쎄요, 값싸 보이거나 뭐 저는 이렇게 주눅 들거나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친구가 한번 보고 밥을 뭐 이렇게 먹고 있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제대로 먹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하고 이제 지나가고. 글쎄요, 제 일의 특성이 그래서 뭐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지만은 차에서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때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난하거나 뭐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일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거죠. 예전에 그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해준답시고, 제가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 정치인 있잖아요. 그 더불어 쪽에 이재정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인데 그 소방서에 찾아가가지고 하얀색 그 분진 가루 같은 걸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걸 이제 릴레이 캠페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제가, 글쎄요, 다른 분들은 훈훈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뭐 저따오 여자가 다 있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숯불 갈비집에 숯불을 관리하고 숯불을 옮겨오는 좀 큰 식당에는 이제 숯불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나 이렇게 급여를 작게 받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 릴레이를 벌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숯불 뒤집어 써야죠. 시뻘건 숯불 가루 있잖아요. 덜 식었는 거 뜨거울 때 그거 한번 뒤집어 쓰고 릴레이 캠페인 정도는 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정치를 왜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제 일의 특성상 차에서 김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택배 사장들이 지 입찰을 넣어가지고, 사장인데 지금 노동자라면서 그렇게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TV 광고에는 막 전화를 받으면서 뛰어가고 비를 맞고 차에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과로사로 뭐 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생 안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과로사, 죽으면 다 과로사인가요? 그 부검을 했나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냉혈한 같고 아주 냉정한 사람 같지만요, 산업별로 직종별로 사망자 숫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경찰들은 얼마나 죽습니까? 전국에서 범죄 검거 현장에서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군인들은 얼마나 죽나요? 기타 산업시설들 사람 다 죽습니다. 이 사회는 사람만 죽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CJ 택배 그 처우 개선 요구에 정치인들이 이제 또 들러붙었죠. 이낙연 씨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그 사람들? 아마 총알 배송이라는 거 그거 없애자고 하겠죠. 물류 선별 작업, 그게 그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을 투입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인건비가 또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택배 기사들이 평상시에 한 건당 800원에서 900원 정도의 수입료를 받는데 그걸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또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수입은 팍 줄어듭니다. 팍 줄어들어요. 직업별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사람들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의 수준에서는 그거는 이제 유입되어서 들어온 이제 한국말이 능통한 중국인이나 러시아인,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그쪽을 채워야 되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껑충 올라가야 되는 산업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걸 왜 못하고 있습니까?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규제하고 있는 그런 입법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의도지 않습니까? 여의도. 좌우할 것 없이. 우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우가 없어요. 기업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직종에서 계속 한국 사람들이 채워서, 그 자리를 채워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처우 개선 뭐 해준답시고 그 사람들을 계속 거기에서 머무르게 해버리는 겁니다. 사다리를 다 깡그리 깨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 뭐 고단하다, 그거 줄이고 수입은 늘고 그런 일은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로또 복권 맞는 거 빼고는 없습니다. 저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드니까 징징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제가 누르는 말도 아니에요. 그 직종에서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는 일거리가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본부터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패러다임이 아예 바뀝니다. 예, 드론 택배가 나옵니다. 무인차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직업이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안 걸리겠죠. 그러면 빨리 다른 직업 교육을 받고 활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민주노총 앞잡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노총 숫자 세 불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민주노총 수뇌부가. 제가 싸그리 다 뭉뚱그려서 민주노총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 수뇌부가 누굽니까? 다 대기업 노조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자리 세습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요? 차라리 이렇게 따지세요. 대기업 노조 너거부터 기득권 내려놔. 너거부터 임금 생산성이 안 맞게 높여놨는 거 낮춰. 그걸 우리 아랫단으로 풀어줘. 뭐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아까 김밥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컨설팅도 좀 받고 해서. 그래서 작은 가게지만 정말 줄을 서는 가게가 되고 하면 얼마나 보기에 훈훈합니까?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종원 프로그램 좋아합니다.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는 거. 하지만 이제 백종원 거기에도 보면은 무슨 당근을 싸그리 싸가지고 완판을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훈훈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소위 이른바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이죠.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또 미덕인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백종원 씨의 그 컨설팅 같은 거는 아름답지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지만 그 떨이를 해주고 완판을 시켜줘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통하고 있던 농민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과거에 백신 무료를 때렸을 때, 뭐 그것도 이제 유인하는 그 상품이었거든요. 미끼 상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간 고급 레벨은 유료로 해놨어요, 안철수 씨가. 그러니까 점심 특선 같은 그런 것이죠. 손님 유입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미덕이다, 훈훈하다, 그런 감성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바라보이는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깃발 대가 3개가 있는데 학교 깃발이 있고 태극기가 있고 그 옆에 새마을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새마을 깃발이 한 3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공손하게 나이도 있는 분이고 해서 아니나 다를까 예상한 대로 그분은 이제 퇴임을 바로 앞두고 있는 분이고 젊은 교사들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그 깃발을 떼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막 요즘은 이런 거 떼는 게 추세잖아요. 추세 아닌겨. 이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그건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태극기를 떼야 되는 추세가 왔을 때 그걸 떼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지가 그때부터 새마을 깃발 뺄 때부터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태극기를 훼손했는데도 판결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국보법의 찬양 고무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 야금야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은, 아이고, 이제 뭐,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퇴임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은 막는 거는 끝까지 막아주고 가셨어야 됐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고, 그건 작년입니다. 여성분이세요. 딱 보더라도 아주 인품이 좋아 보이시고, 시쳇말로 때깔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은수저로 살아왔는지 흙수저로 살아왔는지 성장 배경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자면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그리고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때깔이 좋다는 거는 영양 공급원이 원활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번듯하게 이제 살고 계세요. 그 교장 선생님에게 제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내력이 있어가지고 저 깃발이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굳이 제가 설명까지는 이렇게 싹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금 불쾌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서로 보면 얼굴은 웃으면서 가식일지라도 서로 인사하고 지나가긴 합니다만은, 깃발대가 엄연히 있는데, 그럼 그 깃발대도 잘라서 없애야죠. 있는데 비워놓는다니까요. 우리 경주에도 허다합니다. 그런 곳이 허다해요. 그런 거를 여기 새마을 회라든지 어떤 모임에서라도 어떤 방식에서라도 그걸 조금씩은 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 다 따져볼 때 제가 다 파악해 본 바는 아니지만은 없는 곳이 한 절반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의 찬을 제가 재미삼아 1번 차, 1호차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군대에 왜 1호차, 2호차 있지 않습니까? 작전장교,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있듯이 저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차를 1호차라고 합니다. 외제차고요. 아주 산뜻한 차가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 차는 하필이면 또 그 새마을 깃발 붙이는 깃발대 앞에 주차를 늘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가정 환경은 모르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초가집에 하수구가 다 뚜껑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덜어내져가 그냥 우리가 보는 앞에서 생선 찌꺼기 하고 그 시궁창이라 했잖아요. 물이 다 흘러가 우리가 골목에서 축구하다가 거기 축구공이 빠지면 시커멓게 이제 악취가 나는 물이 묻어 나오고 그런 환경들. 우리 어릴 때도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걷어내고 반양옥이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마을, 그런 풍경들, 마을 회관을 짓는 풍경들, 도로를 넓히고 또 도로를 약간 개선해서 너무 이렇게 좁게 굽어쳐 있는 곳은 이제 또 각지게 좀 개량을 하고 이러한 우리 상황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소달구지가 다니는 걸 보고요. 우리 시골 마을에는 하루에 버스가 2번밖에 안 들어오고 먼지가 저기 멀리서 보면 펄펄펄펄 일으키면서 오거든요. 비포장 도로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버스 한 대가 쫙 오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2대. 그러면 할머니들 시장 보따리 메고 들어가고 살아있는 닭도 들어가고 타고 막 난리죠. 그러한 우리 세월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왔잖아요. 굉장히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지도자들도 위대하고 국민들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유를 풀어주면은 해낼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조선인과 빗대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을 비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산수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다 좋습니다. 중요해요. 제가 인재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가면 플래카드 달죠. 서울대 가가지고 빨간 색깔 물들어 나오면 뭘 합니까? 뻘짓거리나 하죠. 그렇다고 해도 인재 무용론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깃발을 내려도 됩니다. 심지어는. 하지만 그 정신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그거 빼고 가르칠 게 뭐 있습니까? 성적 좀 적게 나와도 돼요. 돼요. 그 학교에서 통일교육 시범 학교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큰 모티브 아래서 교육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 언어 배우기, 북한 지역 어디 가면 냉면이 맛있다 이런 거. 빨리 철도를 뚫어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소풍을 가고 수학여행 가야 된다. 태극기가 아니라 한반도 깃발 등장하고
아이들이 그런 거 이제 감상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난데 마지막에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또 글짓기도 표현하고 백일장을 해서 교내에 복도에 게시를 하고 그걸 통일교육이랍시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 교장실에 가면요, 교장실 뒷배경에는 백두산 천지가 아주 웅장하게 크다랗게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땅을 아직까지 뭐들 땅의 엄마, 땅이 자궁이라고 하는 그 토템적, 샤머니즘적 그런 것과 결합된 아주 토종 혈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그 세계관을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걸어놨는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이런 이따우 캐치프레이즈로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뭘 가르쳐야 되나요? 통일교육은 북한 수용소를 가르쳐야 됩니다. 평양 특권층들이 누리는 거대한 집단 감옥이 되어 있는 저 현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노동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잡고 네 역할을 끌어야 되고 14세 아이가 300만 원대의 중국 노땅들에게 50대 60대에게 팔려가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되어 있고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부산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그 플래카드가 땅에 젖어 있으니까 응원단들이 울면서 가가지고 접어가는 그 기이한 모습들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저렇게 됐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반대로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얼마나 좋은 학습 조건입니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유엔에다가 또 세계에다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자,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 거기에다가 자유의 정보를 알리는, 소식을 알리는 풍선을 날려보내자, 우리도. 그래서 거기를 빨리 무너뜨려 가지고 그 평양 특권층과 그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독재 괴뢰 정권을 무너뜨려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자. 그게 통일교육 아닙니까? 그게 통일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본질적인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우리 전 세계에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자유의 최선봉이 되자.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인이 자유 그리고 이제 탈출했던 그 수기를 보고 목이 몇 번 메했거든요. 거기에 그 작가가 이런 말 해놨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자유 확장의 최선봉에 서야 된다. 최선단에 서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공에 같이 협잡질로 놀아나고 김정은하고 같이 평화쇼 하면서 국민들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호차를 타는 교장 선생님은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블링블링하게 옷 입고 연봉 억대 받으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가는 데마다 교장 선생님 하고 이렇게 의전해 주니까, 자리 이쪽으로 앉으시죠 해주니까 구름 위에 붕 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정말 조롱 섞인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정말 배부른 돼지, 영혼 없는 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아까 김밥 이야기하고 뭐 CJ 택배 이야기하고 제가 두서없이 쭉 늘어났습니다만은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변화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었어요.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켜켜이 누적되면서 자유와 번영을 누려온 그런 선진국들, 그 내공이 깊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라면 글쎄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비교치로서는 우리가 훨씬 좋죠. 야, 봐라.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말이야. 뭐 라떼라고 하죠. 라떼 하더라도 비교치가 명징하게 있잖아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학습을 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 최일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과연 있을까? 학교에 기대할 게 있을까? 그 경산에 있는 고등학교 이야기 있죠. 문명고인가요? 명문고인가요? 거기에서 그 교재를 좌익 교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교재로 가지고 이제 끝까지 그 어려움을, 난관을 뚫고 교육하는 그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명고 77일인가요? 하여튼 무슨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극소수의 학교 빼고 우리가 정말 학교라는 어떤 기관, 제도,
우리가 정말 기대서 해볼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각성을 해서 가정교육부터 그런 거 좀 해야 됩니다. 특히나 기초단체 의원들, 다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지만 있다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특강을 간다거나 또는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은 특강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가지고 한다거나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많이 하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좀 좁은 그 가게에서 김밥을 파는 그런 주부들 보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CJ 택배, 저는 그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주노총의 정말 수구적인 100년도 넘어버린 그 계급 사관에 젖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수년 뒤가 되면은 더 무서운 일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암담한 일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깃발로 상징되는 우리 한국의 번영의 역사, 태극기하고 거의 버금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숭배하거나 어떤 상징에 제가 매몰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가르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제목을 1호 차와 새마을 깃발 뭐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금요일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넘어서 한 11시 반쯤 됐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